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토픽 쓰기 문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십시오 라는 문제 연습인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리고 장점은 뭐가 좋아요, 단점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문제가 60회 기출문제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내가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그러면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연습, 바로 이런 유형의 글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주제는 조기교육이었는데요. 조기교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전혀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기교육이라는 건 나이 어린 아이에게 높은 학년, 그 나이보다 높은 학년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조기교육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2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보통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에 그 나이보다 더 빨리 다른 나라 말인 영어를 가르쳤다. 영어 조기 교육이 되는 거고요.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 학원에서 중학생 수업을 들어요. 초등학생한테 중학생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그 나이에 맞지 않은 높은 학년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조기교육이라는 건 4급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 3급, 4급 교과서를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거기 있는 단어들을 잘 알고 계셔야 토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통 글을 쓸 때 쉽게 설명하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서론은 글을 시작하는 내용, 그리고 본론은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요. 그 다음 결론은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이게 보통 글의 형태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보통 우리 그 700자 정도의 글쓰기 토픽에서는 한 서론 한 2문장, 3문장, 본론 한 7문장, 결론 4문장에서 5문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그 길이에 따라서 접속사를 쓰지 않고 관형어를 써서 길게 한 문장을 길게 늘린다면 이 정도의 비율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짧게 쓰시는 한 문장 형태라면 이 정도 크기로 만드시면은 그 대충 서론, 본론, 결론의 그 700자 정도의 규격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문장의 크기는요, 언제든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2문장이다, 7문장이다, 뭐 4문장이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700자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글에서는 이 본론과 결론을 특별히 구별짓지 않고요. 접속어를 사용해서 본론 끝에 본론의 내용을 사용해서 결론을 유도해서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글을 이번 시간에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습하는 글의 형태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과 반대하는 글에 대한 의견 쓰는 형태인데요. 자, 특정 주제가 있을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너는 반대하니, 찬성하니, 어떤 입장이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찬성한다면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쓰고 반대한다면 반대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써요. 여기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쓰는 건 같아요. 하지만 찬성, 반대 이 입장의 차이에서 글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는 찬성하는 글을 쓰고 싶어, 반대하는 글을 쓰고 싶어 그렇게 쭉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시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 토픽에서 점수를 위한 토픽에 있는 제한된 시간에서는 700자를 채울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잘 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700자를 채울 수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700자를 채울 수 있는 찬성이면 반대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기교육이다.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찬성은 하나, 둘,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찬성이라는 생각, 왜 찬성을 하지? 이유를 생각해 볼까?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의 그 찬성하는 이유를 제가 만들 수가 있었고요.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찬성보다 반대하는 의견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대하는, 조기 교육에 반대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하는 글쓰기를 쓸 때 장점과 단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장점을 쓰고 단점을 쓰고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글을 쓸 건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장점에 관해서는 약간 적게, 단점을 좀 많이, 그리고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0%로 결론까지 이 정도 비율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글을 씁니다. 서론 이렇게 쓸 거예요. 조기 교육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조기 교육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서론을 쓸 거예요. 특히 장점도 있다, 단점도 있다. 이 순서, 단점과 장점을 먼저 쓰지 않고요. 장점을 먼저, 마지막에 단점도 존재한다라고 쓴 건 제가 생각할 땐 장점과 단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쓰기 위해서 서론에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다와 존재한다라고 했던 건 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꼭 글이 중복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 중복을 피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라고 글을 쓴 거예요. 또 하나, 나는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장점이 있어요를 얘기해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이 너무 많아서 어때요? 나는 반대한다 라는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 순서를 정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성하시는 그 입장이라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이 두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첫 번째 본론입니다. 여긴 장점도 있다라고 해서 장점 이야기를 쓸 건데요. 먼저, 자, 첫째. 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장점이 뭐냐라고 해서 가장 먼저, 첫째 이렇게 쓰시고요. 조기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내용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목적에 맞게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 자, 다음입니다. 저희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시작할 건데요. 또한 조기 교육을 통해 관심과 재능을 일찍 발견할 경우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그 첫 번째 장점이 있지요. 이 장점에 비해서는 약간 내용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장점을 작게 말한 거예요. 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니까요. 반대되는 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장점은 어렸을 때 그 재능을 찾은 소수에게만 적용될 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경우 효율적인 수업의 가능성이 소수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자, 여기서 반대하는 글을 쓰는데요. 가장 큰 장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로 글을 써야 내가 반대하는 이유의 근거가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뭐예요? 이 경우 효율적인 수업의 가능성. 여기서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말했던,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를 단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잘못할 경우에 가장 비판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쓴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아주 적은 소수에게만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장점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 장점을 지금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한은 앞에 단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열하는 방법 또한이고요. 정규 과정보다 앞선 교육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학습량이 증가하여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조기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뭐요?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가 된다. 이때 된다 대신 될 것이다, 될 수가 있다. 조금 더 길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때 이 내용들이 모두 뭐예요? 단점이에요. 지금 두 가지 단점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저는 여기까지 장점을 2개, 단점을 3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2개지만, 장점이 2개지만 단점은 더 많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단점을 더 많이 나열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결론을 짓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연령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보다는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부정적 교육 방식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단점, 앞에서 단점 3가지를 나열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면서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총 단점이 4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이유로 조기 교육은 장점보다는 뭐가 많아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조기 교육에 대해 반대한다,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세보니까 700자가 안 돼요, 여러분. 673자. 그래서 이 글이 700자의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허술한 글, 좋은 글로 쓸 수는 없지만 700자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글을 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견을 묻는 문제는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라는 그런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게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쓰는 연습과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700자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같이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만약에 700자의 글을 쓸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빨리 대답을 할 수 있다. 그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반대하는 글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에 따라 글 쓰는 방식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글을 많이 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 연습을 계속 추가하도록 할 테니까 가끔씩 오셔서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연습하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